자, 연속이야, 연속. 함수의 연속도 어렵지 않아. 앞서 배운 함수의 극한에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부터 합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호영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한글로 하면 뭐랑 무엇이 각각 존재하고 같으면 돼? 맞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같으면 돼. 함수의 연속은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다. 어떤 함수 fx가 x = a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일단 그들이 같아야 되고, 그 말은 일단 무엇이 존재하는 건 기본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함수값이다. 자, 그러니까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직관적으로 함수가 연속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돼? 끊기지 않고 이어져만 있으면 된다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쓰면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것이 f의 a랑 똑같답니다. 왜냐면 이 문장 안에, 이 식 안에 이미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뭐랑 뭐가 같다는 게 들어있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식 하나만으로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아니한 걸 모두 다 불연속이다 라고 할 건데요. 불연속의 종류,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뭐야? 그치, 좌우극한이 달라. 즉 애초에 무엇이 없어? 극한값이 없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류 이런 게 있겠지. 요런 거. 뭐랑 뭐는 같아? 머리를 써.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같아. 하지만 좌극한도 있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세 박자가 일치하진 않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얘는 무슨 값은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해. 함수값도 있어. 하지만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진 않아.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앞으로 그냥 수학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 구간이라는 용어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구간은 그냥 금방 표 보시면 될 거야. 소괄호로 쓴 건 열린 구간이다 라고 부르고요. 초과 미만을 의미합니다. 19페이지야. 자, 그 다음 닫힌 구간은 대괄호로 표시하고 이상, 이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x가 a 초과다 이런 식으로 위쪽 경계가 없는 거, 이런 거는 굳이 말하자면 a는 무한대 미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느낌이니까 a, 무한대 소괄호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건 표기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함수가,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질문. 1초과 3 미만에서는 연속이다라는 게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면 연속의 정의가 뭐냐면 좌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찍으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같고 함수값도 같으니까. 근데 하나만 좀 이 정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이 뭐냐면 야, x = 1에서 연속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어라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원래 연속의 정의는 뭐니까? 좌우함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그래프를 봐봐. 1에서 봐봐. 좌극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 연속의 정의만 딱 공부를 하고 이거를 봤을 때 의문이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들어야 돼. 왜? 1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못하지 않나? 왜? 좌극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맞죠? 이런 의미 드는 게 정상이고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애매한 부분을 그냥 사람끼리 약속을 하고 넘어가. 어차피 수학은 약속이니까. 야, 직관적으로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지. 그러면 닫힌 구간의 양 끝에서는 반대편이 어차피 없으니 1 같은 경우는 무슨 값과 우극한만 같으면, 함수값과 우극한만 같으면, 3 같은 경우는 뭐와 뭐만 같으면,
함수값과 좌극함만 같으면 뭐 직관적으로 연속이라고 해도 큰일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닫힌 구간의 양 끝에서는 세 박자 중에 두 박자, 즉 함수값과 우극한, 함수값과 좌극함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는 닫힌 구간 1,3, 즉 1 이상 3 이하에서 연속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건 약속에 대한 부분이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연속함수의 성질은 그냥 매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극한과 거의 유사해요. 함수값만 추가되는 것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F랑 G가 둘 다 연속입니다. 그럼 그들을 더한 거 갑자기 불연속 되겠냐? 아닙니다. 곱한 거 불연속 되겠냐? 아니야. 뺀 거 안 되겠죠. 물론 아까 극한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무슨 셈만 좀 조심하자. 나눗셈만 조심하자. 왜냐면 대놓고 유리함수 봐봐. x-1분의 x-의 3 이런 함수를 보면 분모 1차식, 분자 1차식 따로따로 보면 당연히 연속이지만 이렇게 분수함수로 보면 1에서 불연속이 될 테니까 분수함수는 분명 분모가 0 될 때 좀 조심하자. 뭐 이런 거. 이렇게. 그거 외닥에 할 얘기 없습니다. 자, 오른쪽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fx라는 함수는 x = a에서 연속이다란 말이 있어요. 그때 f 합성 gx 얘는 x = a에서 연속일까요? 합성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의 주인공인 f 입장에선 내 안에 들어오는 정의역이 x야 gx야? gx지. 그러면 x가 a로 간다라는 상황일 때 아니 f가 x =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주어졌다고 쳐. 근데 x가 a로 가면 f 입장에서 내 안에 a가 들어와 ga 뭐 그런 게 들어와. ga 뭐 그런 게 들어오지. 그러면 a에서는 연속이래. 근데 GA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거짓, 기역, 니은, 디귿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낚시야. F랑 G가 X = A에서 연속이야. 근데 합성함수 F 합성 G도 X = A에서 연속이냐? 라는 거는 모른다예요. 왜냐면 F가 GA에서 어떤지 모르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 쪽에서 배운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 예를 들어 x가 2의 우극한일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게 메인 주인공이었다면 연속 쪽에서 합성함수를 주제로 물어볼 때는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볼 건 뭐냐면 합성함수 f 합성 gx의 불연속점 그게 몇 개인지를 따지는 방법을 한번 볼 거야. 자, 그래서 불연속 의심점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용의자를 먼저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용의자가 있어. 첫 번째는 당연히 F랑 G 둘 다 약간 불연속 끊겨 있는 함수라고 치면 애초에 안에 있는 GX가 끊겨 있으면 바깥에는 F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용의자는 이거야. 안에 있는 함수 GX가 불연속인 X들. 이게 용의자야. 아직 진범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바깥에 있는 fx가 불연속일 수도 있지 않냐. fx가 불연속인 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점을 잠깐만 t라고 해보면 질문. 합성함수의 입장에선 자, f는 내 안에 t가 들어오면 위험해. 그러면 x가 t가 되는 게 무섭니? 아니면 누가 t가 되는 게 무섭니? gx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거지. 왜냐면 f 입장에서 내 안에 t가 들어오면 큰일인데 여기에 t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 gx가 t가 될 때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용의자는 f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t에 대하여 gx가 t가 되도록 하는 x들. 이 두 종류가 일단 용의자야. 근데 우리 아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도 실제로 우극한, 좌극한 따져봤더니 같으면 그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일단 의심이 들어도
실제로 세 박자 뭐랑 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져봤는데 우연일지 아무튼 일치를 해요. 그럼 그는 연속이 아니야. 연속인 거지. 그래서 어떤 합성함수가 몇 군데에서 불연속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의심점들을 다 찾아놓고 그들에 대하여 다 검증을 직접 해봐야 돼. 그걸 한번 연습을 통해 한번 해볼게. 밑에 예제를 한번 봅시다. 다 찾아볼 거야. 자, 일단 F가 있고 G가 이렇게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누구 합성 누구냐면 G 합성 F입니다. 이 녀석의 불연속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용의자 색출부터 할게요. 첫 번째, 용의자 색출부터 하자. 찬우야, 누가 불연속인 것이 두렵나 일단? 그렇지. 자, 일단 따라서 fx가 불연속인 점. 땡땡 해놓고 먼저 용의점도 색출할게요. 자, 호영씨, fx가 불연속인 거 어딥니까? 망설이는 이유도 알겠지만은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gx가 불연속인 곳을 먼저 찾아볼게. 현재야 gx가 불연속인 곳 어디야? 자, 그런데 찬우야,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용의자인가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봐봐. G 입장에선 내 안에 마일과 0과 1이 들어오면 무서워요. 근데 X가 마일 0, 1인 게 무서운 거냐? 누가 마일 0, 1인 게 무서운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찾아놓고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 fx가 0 되는 x, fx가 1 되는 x를 각각 찾아봐야 돼. 용준짱, fx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아봐. 1, 또 뻗어가시면 왼쪽에도 있잖아요, 아저씨. 아, 허수 새끼. 마이너스에 3 있죠. 맞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이 새끼야. 직선이 끊기지가 않고 뻗어 있잖아, 잘. 아, 이 새끼 뭐 이해 못했어. 아니, 이런. 찾았지? 그래, 이쪽에 있지? 그래. 자, 그 다음 fx가 0 되는 x 현재 뭐 있어? 마이너스 2, 0, 2. 자, 그 다음에 정호 fx가 1 되는 x 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용의자가 총 몇 명인 거야? 7개고 그 7개를 다 검증을 해야 돼. 실제로 뭐 숙명여고 같은 데서는 이렇게 불연속점, 의심점 한 9개 되게끔 줘놓고 불연속을 직접 다 찾으세요라는 서술형도 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그래서 검증을 직접 해볼 거야. 정호야, 검증은 뭐를 찾아야 돼? 좌우함을 찾아야 돼. 자, 검증합시다. 자,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극한 그 짓을 말고 G 합성 F 합성 1 플러스. 먼저 1부터 검증하자. 그 다음에 G 합성 F 합성 1 마이너스. 이게 극한 값들. 그 다음에 G 합성 F 합성 1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합성함수의 극한. 앞서 했던 걸 떠올려야 돼. 자, 1번. G 합성 F 합성 1 플러스부터 풀어보자. 유나 F의 1 플러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그치. 마이너스 1인데 살짝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건 G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야. 그럼 보여나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뭡니까? G 입장에서 1. 맞냐? 보여? 얘들아, 이 차이 당연히 알겠지만 다시 한 번만 짚을게. 여기를 이걸로 풀 때는 마이너스 1의 플러스라고 방향을 살려줬지. 근데 G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을 때는 그래프를 치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1로 가긴 가지만 1보다 작긴 하지. 근데 여기를 1보다 작다라고 쓸 거야? 1이라고 쓸 거야? 1이라고 써주셔야 돼. 왜냐? 극한값은 뭐니까? 세 글자로. 목적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럼 중간에는 왜 붙였어? 중간에 구하는 건 극한값이 아니야. 최종 극한값만 극한값이고
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방향성을 살려주는 거.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중간 과정에선 방향성을 다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의 1 빼기 봅시다. 찬우, F의 1 빼기 얼마고? 그렇지,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럼 위에랑 똑같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쓰자. 마지막 함수값은 쉬워요. 호영아, F1 얼마? 응? 마이너스 1.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 1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네. 그래서 x 이퀄 1은 실제 불연속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으로 마이너스 3 해봅시다. G 합성 F 합성 마3 플러스 일단 다 써놓고 하자. 마3 플러스 우극한 G 합성 F 합성 마3 마이너스 좌극한 G 합성 F 합성 마이너스의 3 함수값까지 해놓고 빨리빨리 하자. 자, 민찬이 F의 마이너스 3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죠.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호영아 F의 마이너스 3 빼기는? 그렇지. F의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다 좌극한. 현재 함수값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이다. 뭐 위에랑 같은가? 좀 다르다. 이게 자극하고가 다르네. 자,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위에 보면 그냥 1이었고 함수값도 그냥 1이었는데 가운데 거 G의 마이너스 1의 빼기는 얼마냐? 0이죠. 그러면 이거는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마이너스의 3은 불연속이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 한번 해보자. G 합성 F 합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한번 써보자. 빨리빨리 해보자. 쓰긴 쓰고 빨리빨리 하자. 자, 보현이 위에 거부터 다 해봐.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는 뭐고? 오케이. G의 0 플러스. G 0 플러스는 얼만데? 0. 호영이가 두 번째 다 하자. F의 마이너스 2 빼기는 뭔데? 0보다 살짝 작죠. 밑에 있죠. G의 0 빼기. G의 0 빼기는 0이겠네요. 함수값 F-2는 0이네. 그럼 G0이네. 근데 0은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1로 따로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불연속이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정우가 0을 다 검증해봐. G의 F의 0 플러스 얼마냐? F0 플러스가 얼마고? 그렇지, 0 마이너스. 그럼 G의 0 마이너스는 얼마고? 0. 이번에 자극한 G 합성 F의 0 빼기. 0 플러스냐? 0 빼기가 0 플러스. 오케이. 0 플러스는 0. 함수값 가자. G의 F0. G0이네. G0 얼마고?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얘도 불연속이니까 0도 범인이 맞았어. 자, 그 다음에 2를 따지러 가자. 2. G의 F의 2의 플러스. 찬우 F2 플러스. G0 플러스는 얼마? 0. 자, 그 다음에 자극한 G의 F의 2 마이너스. G0 마이너스 0. 마지막 함수가 GF2. F2가 0이니까 G0. G0은 마이너스 1. 그럼 이 새끼도 불연속.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검증해보면 마이너스 1은 또 연속이고 3이 불연속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검증해 주시면 된다. 합성함수의 극한만 잘 찾으면 돼. 이게 점점 뭐 2차식으로 좀 복잡해지고 뭐 좀 다른 말이랑 섞여면서 어려워질 뿐이지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요게 이제 수능 필수 개념 중에 제일 처음 만나는 1번. 겨울 때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곱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내신 그냥 주구장창 엄청 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 잘 들어. 여기만 집중하면 오늘 할 건 끝나. 곱함수의 연속성.
증명을 스스로 직접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여 주시면 돼. 자, 배경은 이렇게 돼. 봐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곱했다. 뭐 이런 거를 뭐 곱함수라고 그냥 칭합니다.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수업에 다들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fx도 연속함수예요. 물론 x = a에서 gx도 연속함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똑같이 각각이 연속이면 둘이 사칙 연산한 것도 어때? 연속이야. 이건 무조건 연속이 확실합니다. 이런 건 문제 잘 안 나오죠.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한쪽이 연속이야. 근데 얘가 불연속. 또는 얘도 불연속이야. 그리고 얘도 불연속이야. 얘네들은 확실히 얘네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를 말할 수 없어. 그때그때 달라.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중 첫 번째로 공부해 볼 건 이겁니다.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당연히 연속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공부할 겁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불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해도 연속이 될 수가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연속함수를 좀 종류별로 나눠봐야 돼. 얘는 두 종류로 좀 나눠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연속함수를 공부했을 때 어떠면 불연속이냐는 거 공부했었단 말이야. 뭐 첫 번째로 이런 거 있잖아. 좌극한도 있어,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그 세 박자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 칭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것도 다 합쳐서 얘기할 거야. 자, 일단 어떤 경우는 말로 해볼게. 대충 그래프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1번은 이름은 일반 불연속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요 용어도 수업하는 쌤마다 다 달라요. 교과서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그 배울 때마다 그 쌤의 용어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일반 불연속이다라고 말하고, 일반 불연속이란 무엇이냐?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다 있긴 있어. 그런데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무튼 같지가 않아서 불연속인 경우. 오케이. 두 번째 불연속은 이런 식으로 칭할 겁니다. 얘는 불연속인 이유가 뭐야? 좌극한이 있어? 없지. 좌극한이 없는 이유가 뭐야? 마치 유리함수처럼 무엇 해버리니까? 발산해버리는 친구. 그런 친구의 이름을 나는 발산불연속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좌극한 또는 우극한, 또는이라는 건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이 친구가 발산을 해가지고, 즉 유리함수처럼 분모가 좆돼가지고 발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얘랑 얘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걸 잘 해놔야 미분 가능성 쪽에서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있는데 그때는 미분 불가를 5종류로 나눌 거예요. 그 5종류마다 어때야 미분 가능이 다 다르니까 이 기본으로 이 연속부터 해놔야 어떻게 따지는지 그 원리를 알고 방학 때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할 때 5종류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너네가 잘 못하면 5종류 중에 3종류만 할 거고 잘하면 5종류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작년 여름방학 너네가 한 살 위에 배제고 애들 할 때는 3가지만 했었어. 해볼게. 1번 케이스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F라는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일반 불연속이에요. 일반 불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표기해볼게. 봐봐. G에
A의 플러스 우극하는 뭐 알파라고 하자. G의 A의 함수값 이것은 베타라고 하자. G의 A의 마이너스 이것은 그냥 감마라고 하자. 뭐 물론 알파랑 베타가 같고 감마만 다를 수도 있고 베타 감마가 똑같고 알파만 다를 수도 있고 셋 다 다를 수도 있어. 있는데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에 대하여 fx라는 친구는요. 연속함수야. 연속이란 뜻은 좌극한도, 함수값도, 우극한도 모두 다 뭔가 c라는 값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관찰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f 곱하기 g라는 함수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 fx랑 gx를 곱한 거에 우극한 그게 바로 뭐냐면 c랑 알파를 곱한 거지. f랑 g의 함수값 a 대입하면 각각 c랑 베타죠. f랑 g의 좌극한 곱한 거 왜냐면 당연히 각각이 수렴하니까 극한의 분배 법칙 쓴 거예요. 그치? c랑 감마를 곱한 거지. 요 세 개가 허용한 뭐 해야만 연속이야? 일치해야만 연속이야.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를 수 있어. 근데 c를 곱함으로써 같아져야 돼. 그러면 c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지. 이해되시나? 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 네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방학 때 개념 한번 다 필기시킬 겁니다. 뭐 지금은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일반 불연속과 연속함수를 곱한 곱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은 연속함수 쪽이 끊긴 곳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a가 0이면 된다죠. 아까 극한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인수 정리와 엮어서 공부하자고. fa가 0이다라는 말은 fx가 다항함수면 사인함수 같은 거면 다르겠지만 다항함수면 fx가 인수 x-a를 적어도 몇 개 가지면 돼? 1개 이상 가지면 되지. 이해되냐? 이해돼요? 그럼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런 거야.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요거 봐. 이건 x가 양수일 때 얼마? 음수일 때 마일. 0일 땐 정의가 돼야하는데 안 되니까 0,2다 이런 식으로 따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이 친구에다가 내가 fx란 친구를 곱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연속이 되고 싶으면 fx란 함수는 어떤 인수를 적어도 몇 개 가지면 돼? x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냐? 그럼 실제로 확인해봐. 진짜 맞는지. 곱해봐. 절대값 x, qx가 되지. 0으로 극한 보내면 얼마겠어? 이거 약분 됐으니까 얘 곱하기 얘 0이잖아. 얘 곱하기 얘 봐봐. x 0 대입하면 얼마겠어? 0. 다 0으로 같아졌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 불연속과 연속함수가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인수 1개다. 자, 두 번째입니다. f가 똑같이 연속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g가 발산불연속입니다. 이럴 때 곱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거는 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 발산불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gx라는 함수가 x가 a가 아닌 곳에서는 x-a분의 1입니다. 근데 뭐 x 이퀄 a일 때는 뭐 a,3이라고 치자. 당연히 유리함수라서 발산하는 거 보이시지?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유도를 직접 해볼게. 자, 봐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야. 그러면 g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f 곱하기 g도 다르게 쓸 거야. x가 a가 아닐 때는 당연히 얘 곱하기 fx지. 그러니까 x-a분의 fx죠. 자, x가 a일 때는
fx는 뭐 fa라는 그 값이겠지. 왜냐면 범위가 아니라 딱 한 점이니까 바로 함수값으로서도 괜찮잖아. 곱하기 ga는 얼마야? 3. 뭐 이런 값이지.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계산할 건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것이 과연 무엇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3 fa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맞아. 왜냐면 함수값은 이거잖아. 극한값이 지금부터 할 거고. 맞냐? 자,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리미트도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자, 여기서부터 아까 1교시 극한의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분수함수의 극한, 그게 들어옵니다. 봐, 분수함수인데 수렴해야 되지. 근데 어디가 0으로 가네?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어때야 되네?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오케이? 논리 알지? 이 논리를 잘 따라야 돼. 수투는 처음 공부할 때 이 논리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진짜 어설픈 문제풀이만 할 줄 아는 기계가 돼. 그럼 걔는 3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가.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인수정리로 말하면 fx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x-a 곱하기 머시갱이라고 쓸 수 있지. 물론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라고 치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변신이 될 거야. 이거 이제 아직 결론 되고 싶다. 아직 모르는 거. 자, 대입을 해보자.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약분하면 뭐만 남아? 이렇게 되지. 이것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어? 3fa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f를 이렇게 뒀다면 fa가 얼마야? 얘가 수렴하려면 fx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며. 수렴값이 3fa여야 된다며. 근데 이렇게 생겼다면 fa가 얼마야? 0이지. 이게 0 돼야 되지. 그럼 똑같아. 다항식인데 a를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건 또다시 현재야 누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다는 뜻이지. 맞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쳐보면 fx란 친구는 x-a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니? 그치. x-a에다가 또 x-a가 있었지.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고 확인 한번 해봐. 당연히 맞을 걸 봐봐. 처음부터 얘를 여기다가 얹어봐. 한 번 약분도 남아있지. 그럼 극한값이 얼마 되고? 0 되고. 함수값도 당연히 얼마야? 0 됐지. 괜찮네. 이해됐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몇 개 필요했어? 2개 필요했죠. 일반화를 위해서 이거를 n승으로 높여볼게요. 그러면 다 똑같은데 여기만 n승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가 살짝 어려운 거긴 해.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방학 때 계속 할 거야. 똑같아. f 곱하기 g가 이렇게만 바뀌었을 뿐 내가 되고 싶은 건 요 녀석의 극한값이 이거랑 똑같은지 볼 거야.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곱하기 g는 x-a의 몇 승 곱하기 n승 곱하기 n승 분의 fx야.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3fa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냐? 자, 분모의 개수가 늘어나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 아까는 한 개였잖아. 한 개면 당연히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대입하면 0이 된다. 인수가 하나다까지 갔었지. 조금 키울 거야. 자, 아까 했던 생각 그대로만 해봐. 분모 0으로 가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면 fx가 x 빼기 1을 적어도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나 가지고 있다까지밖에 말을 못하죠. 대입해서 0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근데 그러고 다시 한번 대입해봐. 약분 한 번 되지. 근데 여전히 분모에 남아있지. 그럼 또 얘가 갖고 있어야 되지. 그거를 반복할 건데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 이런 분수가 수렴하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당연히 분모에 있는 친구 때문이지. x 빼기 가 몇 마리가 있어? n개가 있어서 무섭지. n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x-3의 제곱이야. x-의 3에 한 개 있으면 수렴하니? 물론 x가 3으로 갈 때야. 안 하지. 여기에 5개 있어.
한 개 택도 없지. 4개까지도 택도 없잖아. 아, 분모에 위험한 새끼가 5마리가 있으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도 몇 마리가 있어야 돼. 적어도 5개 있어야 되지. 5개 있으면 딱 약분해서 얼마 돼? 1 되지. 근데 그거보다 더 많으면 0 되지. 왜? 해도 남으니까. 이해되냐? 적어도 5개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도 같은 논리예요. 분모에 무서운 게 n개 있어. 근데 수렴은 해야 돼. 그럼 분자도 x 빼기 a를 적어도 몇 개는 갖고 있어야 돼? n개는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fx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x 빼기 a가 적어도 몇 개 있겠군? n개 있겠군 qx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러면 그 타이밍에 이제 는 하고 이제 요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드디어 무서운 게 없어지면서 qx만 남았네. 맞아. 그것이 뭐가 되면 되냐면 3fa가 되면 된다고. 근데 f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토대로 생각해보니까 fa가 얼마라서? 0이라서. 그럼 또 qx가 어때야 되네? x-a를 갖고 있어야 되네. 그래서 여기서 또 qx가 x-a 곱하기 뭐시기 이렇게 생겼지. 그렇다면 이걸 합쳐보면 q가 이거야. 들어가봐. f는 x-a를 몇 개 가지고 있니? 그치. 적어도 n 플러스 1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맞냐? 그러고 결론을 다시 한번 넣고 확인해봐. 얘 넣어봐. 분모 n개인데 분자 n 플러스 1개 약분해도 분자에 하나 남지. 그러니까 극한값 되는 게 얼마야? 0 되는 거 맞죠? 함수값 fa 곱하기 3, 3은 무시해도 돼. fa 얼마야? 0 되는 거 확실하지. 그럼 연속인 거 맞네. 맞냐? 그럼 만약에 이게 n개였으면 안 되는 건가 한번 확인해보자. n개였다고 쳐봐. 일로 들어가봐. 약분해봐. ra지. 여기는 0이지. ra랑 0이랑 같으면 ra가 0 돼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로 결국은 몇 개 필요하다? n 플러스 1개 필요하다. 오케이? 따라서 fx 연속함수고 gx가 유리함수겠죠. 보통 유리함수인데 분모에 n승 위험한 게 n개 있어서 발산하는 형태면 f라는 친구는 그 인수를 적어도 1개보단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요? 정호 이해돼? 됐어?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외우시고, 외우는데 결론만 외우지 마. 요비 부분 있지.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인수를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 더 필요해.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 고난도 킬러, 수능 킬러는 이 과정을 네 스스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이해를 해두시고 방학 때 다시 한번 개념 노트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이런 의문도 당연히 들 수 있어. 이런 함수. x가 a보다 클 때는 2개분의 1. x가 작을 때는 3개분의 2. a일 때면 a, 1. 이런 친구와 연속함수 fx를 곱해서 이거를 연속으로 만들고 싶다예요. 그러면 아까 분모가 n개면 n 플러스 1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3개 필요한가? 4개 필요한가? 뭘까? 이제는 대충 원리를 알았으니까 찍고 확인을 해보자. 먼저 만약에 이게 3개만 있다고 쳐보세요. 충분히 이제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 우극한 따져봐. 얘랑 얘 곱해봐. 뭐 되게? 약분을 해도 남지. 그럼 뭐 되겠어? 우극하는 0 되죠. 함수값은 당연히 1이랑 얘 곱하는 거야. 0. x가 a로 가봐. 어디로 가? xa 대입해봐. 얼마야? 0이지. 좌극한 얘랑 얘 해봐. 약분되고 2qx지. 2qx가 0이 아니면 안 되지. 왜? 얘랑 얘는 이미 0이었으니까. 그러면 3개면 충분해? 안 해? 안 하지. 4개로 바꿔서 검증 한번 해보자. 당연히 얘 곱하기 얘 0 되는 거 맞고 2개분의 4개, 2개 남았으니까 0 되는 거 맞지. 3개분의 4개도 약분해도 여전히 남으니까 0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우극한 쪽과 자극한 쪽이 둘 다 발산을 하는데 인수의 개수가 다르면 많은 것보다 한 개 더 많으면 되겠네. 이해돼요?
이런 거를 외우지 마시고 제발 수1과 달리 수2는 진짜 단 한 개도 외우면 안 돼.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져야 돼. 수1도 그렇지만 수2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사고력을 요하지. 이런 알량한 n 플러스 한 개 이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과정을 잘 복습하시고 분모에 많은 인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된다. 를 기억하시면 돼. 이게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넘겨가지고 예제 두 개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fx에 대하여 fx 곱하기 fx-a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뭐 이건 실제 모의고사의 간단한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보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이고 내가 원하는 함수는 f의 x와 f의 x-a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자, 일단 질문. 이 함수는 fx란 함수와 f의 x-a란 함수가 곱해진 함수예요. 그지? 일단 그러면 질문. fx란 함수가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호요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요. 불연속. 확인해보면 되지. 0 좌극한 위에 대입하면 얼마야? 1이고 밑에 대입하면 7. 당연히 다르잖아. 불연속이죠. 자, 그래서 f의 x는 x 이퀄 a, x 이퀄 0에서 불연속입니다. 맞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곱함수의 연속성 문제를 풀 때 확인해야 되는 건 방금 우리가 278에 공부했던 건 f랑 g 중에 한쪽은 연속이고 한쪽이 뭐일 때? 불연속일 때 이 불연속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일반 불연속이면 인수 1개, 발산 불연속이면 분모보다 1개 더 많게 라고 공부한 거잖아. 공부 안 한 게 있어.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이면 어떨까? 그럴 땐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정리해드린 직전 칠판처럼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때그때 해봐야 돼.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가 곱해지면 실제로 0의 우극한 적은 함수값 직접 따져봐야 문제마다 다른 거지 일반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정리 다시 한번.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이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테크닉이 있다 없다? 있어. 시바라 방금 한 게 테크닉이잖아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테크닉이 있다 없다? 없어. 정직하게 데피니션대로 해야 돼. 그 정의가 뭐야? 호영아. 연속이다를 따질 정의. 좌우함을 다 따져봐야 된다. 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개꿀이야. 근데 f가 불연속이니까 그러진 않겠군. 그럼 불 곱하기 연속인지 불 곱하기 불인지를 봐야 돼. 그치? 근데 fx는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질문이에요. f의 x-a 여기 있으니까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그렇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지. 왜냐면 x축으로 a만큼 표현한 거니까. 맞냐? 그러면 질문이야. 만약에 a가 뭐면 불 곱하기 불일까? 0이면 불 곱하기 불이지. 근데 잘 들어. a가 0이 아니야. 얘를 a가 편하게 3이라고 생각해. 3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3에서 어때? 연속이지. 얘는 3에서 불연속. 아, 3에서 불과 연이구나. 테크닉 써야겠다. 반대로 얘 0에서 어때? 불. 근데 얘는 0에서 연속이지. 왜냐면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불연속인 게 옮겨갔으면 0인 곳에선 연속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가 나눠줘야 되겠네. A가 뭐랑 뭐가 아닌 걸로. 0과 0이 아닌 걸로. 자, 1번. A가 0일 때. A가 0이면 fx 곱하기 그냥 fx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불 곱하기 불연속이지. 불 곱하기 불이면 테크닉이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그냥 하셔야 돼. 물론 둘이 똑같은 거니까 제곱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직접 따져보자. f에 0의 우극한. 그거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호영아, f의 0의 우극한의 제곱 얼마야? 1이요. 1 곱하기 1은 1. 함수값 f0의 제곱 얼마입니까? 1이죠. 함수값도 위쪽이니까요. 현재야, 그런데 f의 0의 좌극한 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라서 얼마입니까? 내가 반대로 썼군요. 호영씨. 0의 우극한이 아래쪽 아닙니까? 그럼 77에서 49겠죠. 함수값은 위에 거 맞으니까 1, 1은 1이고요. 0의 좌극한도 위쪽이니까 1, 1은 1이겠지. 그렇다면 현재야 A가 0이면 주어진 두 함수의 곱은 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네. 답은 A가 0이 일단 아니겠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A가 0이 아니다라고 친다 하면 fx 그 다음에 fx-a 이렇게 있을 때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 x가 0에서는 용준씨 f는 어떻고 x가 0에서는 불연속. 하지만 이 친구는 0에서 불연속인 친구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여기서 꺾였어. 이게 0이야. 근데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원래 0, 내 코가 0이면 이렇게 옮겨가면 여긴 어때? 겸손히 미적도 수업 들어라 이 개새끼야. 연속이 되겠죠? 맞냐? 반면 x가 어디에서는 또 양상이 달라지니? a에서는 얘가 어떻고?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 아니야. 처음에 천천히. x 빼기 a는 a에서 불연속이야. 하지만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f는 연속. 자, 그래서 두 군데에서 연불 불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다 검증을 해주셔야 되겠지. 자, 근데 첫 번째 거부터 보자. x가 0에서 얘는 불연속인데 일단 불연속의 종류가 일반 불연속이야? 발산 불연속이야? 얘네 다 그냥 당연히 유리함수 없잖아. 일반 불연속이죠. 일반 불연속이면 반대편 친구가 인수를 몇 개만 가지면 돼? 한 개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x가 0 그거를 어느 쪽에 불이랑 0 어느 쪽에 대입해야 돼? 연 쪽에 대입한 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의 얼마가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0이어야지. 왜? 요 함수에 x 이퀄 0이 들어갔을 때 0이어줘야 불연속인 친구를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연속인 친구는 이미 이렇게 달라. 큰일 났어. 근데 거기에 곱해주는 친구가 인수 하나 있으면 약간 본드를 한번 쓱 붙여주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연속인 친구가 0을 가져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 봐봐. 어디서 0이냐? 그치. 마이너스 1하고 f-1 0이고 또 f의 14가 0이죠. 근데 문제에서 미안합니다. 문제에서 어디서 연속으로 만들래? x 이퀄 a에서 연속으로 만들래. 그럼 이쪽 할 필요가 없네. 이쪽을 해결하려면 이건 x가 0에서 연속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여기니까. 그치? 자, 그럼 x 이퀄 a에서 연속이려면 누가 0이어줘야 돼? 연불 쪽 어느 쪽이 0이어야 돼? 연속 쪽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의 얼마가 0이 돼야 돼? f의 0, a가 0이 돼야 돼. 그럼 a는 뭐랑 뭐야? 14랑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0은 안 됐고 마이너스 1과 14가 정답이다. 근데 0을 따로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불 곱하기 불이냐 불 곱하기 연이냐에 따라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스를 나눠야 돼. 맞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는 발산 불연속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gx 딱 봐도 무슨 불연속? 발산 불연속. 분모에 위험한 거 몇 개? 한 개. 그러면 연속 쪽은 적어도 몇 개? 두 개 있어야 돼. 끝났죠.
fx가 2차 함수예요. 근데 x 빼기 3을 몇 개 가져야 돼요, 적어도? 2개. 그럼 일단 x-3의 제곱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래요? 2다. 이렇게. 이런 거 외워두면 그냥 당연히 한 줄 만에 끝나는 문제인 거고. 모르면 그때그때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짓을 문제 풀 때 해야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존재성 정리. 존재성 정리는 쉬워요. 여기서 나오는 건. 일단 존재성 정리가 뭐냐면 정확히 그 값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x값이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거든. 말 그대로 존재성만 확보할 수 있는 정리. 이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수투는 증명을 많이 하는 과목이라서 2단원에서 여기 나오는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가 어떤 다른 명제의 증명에 쓰여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문제 단독으로 얘네가 출제될 것이냐 하면 그렇게 출제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읽고 넘어가면 돼. 1번 최대 최소 정리. 박스만 읽어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데 당연해 보이죠? 그래 이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야. 이것을 증명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냐?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걸 증명하는 건 고등학교 때 해? 안 해? 안 해. 대학교 때 가서 수학과에서 할 겁니다. 나도 안 했어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래, 그렇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이값 정리. 얘도 마찬가지. 먼저 박스 위에 거 읽어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으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도 당연해. 뭐 어제 온도가 0하였다가 오늘 영상이면 언젠가 한 번은 0도를 딱 찍었겠지. 그죠? 근데 네 점수가 이번에 50점이고 그 다음에 100점이면 그 시험과 이 시험 사이에 네가 75점이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죠. 그 차이가 뭐야? 연속이냐 아니냐야. 온도는 연속이죠. 그 시험 점수는 띄엄띄엄띄엄이니까 연속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값 정리다. 그럼 이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쓰이느냐? 이럴 때 쓰입니다. 함수 fx 예를 들어 있다고 쳐. 2의 사인 파이 x 곱하기 코사인 뭐 2의 t승 마이너스 1 뭐 2의 뭐 이렇게 되게 엄청 복잡한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래프를 그리기도 못해. 근데 얘 이퀄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다고 쳐. 그러면 얘 그래프는 비록 못 그리겠지만 예를 들어 0을 대입해보는 거, 뭐 1을 대입해보는 거 그 정도에 대입은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랬을 때 물론 대충 한 거니까 전혀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f의 0이 마이너스 1이야. f의 2가 3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 0, 마이너스 1이었고 2, 3이었으면 이 사이에 x축을 한 번은 가로질렀겠지. 맞냐? 그러면 이 fx 이퀄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있겠지. 라고 있겠지. 라는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사이값 정리고. 얘도 문제를 풀 때 엄청 많이 활용되진 않고 그냥 대놓고 사이값 정리를 써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간단한 문제 정도에만 활용이 될 겁니다. 그 대신 하나 좀 주의할 것. 이건 다 상식 문제야. 봐봐라. 자, 5군데 함수값을 찾았습니다. 양양, 음이에요. 연속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x축하고 적어도 한 번 만났다. 맞아, 들려? 적어도 한 번이면 맞지 않냐? 적어도 한 번 만났다. 맞습니다. 적어도 2번 만났다. 적어도 3번 만났다. 2번만 만났다. 마지막 게 페이크야. 2번만 만났다가 확실해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적어도란 말. 둘이 뭉실하게 있긴 할 거야. 적어도 여기랑 여기 사이에 한 번 있겠지. 여기랑 여기 사이에 한 번 있겠지. 적어도 2개는 확신할 수 있다. 야.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봐.
사이값 정리를 쓰면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음수였으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근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사이값 정리를 0하고 1 사이에서 적용했어. 한 개 있을 거야 확보했습니다. 오케이? 2랑 3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 한번 적용해서 한 개 있을 거야 확보했습니다. 맞습니까? 0과 2도 부호가 반대니까 그 사이에 한 개 있겠네. 2랑 4도 부호가 반대인 거 맞지? 한 개 있겠네. 그럼 적어도 4개다. 맞아 틀려? 아닐 것 같지? 아까 너네가 적어도 2개 있단 말은 끄덕끄덕 했잖아? 적어도 4개 있단 말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릴 것 같지? 적어도 4개 있을지 어떻게 알아? 실제로 이렇게 생기면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논리를 펼쳤어. 0하고 1의 사이값 정리 부호 다르잖아. 한 개 있잖아. 2, 3 부호 다르잖아. 한 개 있잖아. 0, 2 부호 다르니까 한 개 있겠지. 2, 4 부호 다르니까 한 개 있겠지라고 했어. 이 논리는 틀렸어. 그럼 이거를 통해 니네가 한번 정리하자.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안 될 수 있구나. 아니 안 되는구나. 어디서 모순 일어났니? 일단 이거 치고 이거 말 돼? 이러니까 2개 있을까 말 돼? 안 되지. 왜냐면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0하고 1 사이 한 개 있는 거 맞고 0하고 2 사이 한 개 있는 거 맞지만 그들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도 2개로 가면 안 되지. 이걸 교훈으로 니네가 한번 만들어봐.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치. 뭐가 겹치게.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구간이 겹치게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간이 안 겹치게 적용을 해야 적어도 몇 개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구간이 겹치게 하면 2개 있어요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겹치지 않는 구간 내에서 한 번씩만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뭐 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아셔야 되는 내용. 자, 한 번만 마지막 정리 간단하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 FA 곱하기 FB가 음수다. 뭐 곱해서 부호가 다른 게 무슨 말이야?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겠지? 이러면 fx는 0의 근이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야. 수투에서 많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앞으로 공부할 때 명제로 공부할 겁니다. 그 명제의 역이 참인지를 볼 거예요. 대우는 당연히 참이야. 뭔 말이냐면 fx 이퀄 0의 근이 a랑 b 사이에 없어. 없다면 뭐야? fa랑 fb의 부호가 같겠지. 물론 한쪽이 0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역은 근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들의 부호는 다르단가요? A랑 B 사이에 근이 존재하면 부호는 다르다. 맞아? 아니죠.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는 역이 성립하는 명제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케이. 요걸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 앞 뒤에서도 또 할 겁니다. 수투에서 명제가 많이 나와. 명제를 정확히 알고 역이 성립하는지까지도 제대로 공부를 해놓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가 연속이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